안녕하세요. 회계사의 경영처방입니다. 오늘은 성과급과 인센티브 제도가 왜 잘못 만들면 독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설계해야 하는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들이 조직이 커지기 시작하면 꼭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성과 나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다. 이 생각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제도를 급하게 만들면 성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직을 흔들고 숫자를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 끝나면 성과급과 인센티브를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기준이 생기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급과 인센티브 제도가 독이 되는 이유는 보통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회사가 원하는 성과가 아니라 숫자만 자극하는 구조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개인 성과와 팀 성과의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익 구조 없이 먼저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센티브 문제는 보상 문제가 아니라 설계 문제입니다. 잘 만들면 성장 엔진이 되지만 잘못 만들면 조직 갈등과 수익성 악화의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급 제도가 독이 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숫자 하나만 보게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만 걸어놓고 성과급을 준다고 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하고 명확하죠? 그런데 이 구조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진이 낮은 거래라도 일단 매출만 만들면 된다는 식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할인을 과하게 하거나 회수 가능성이 낮은 거래를 밀어넣거나 나중에 CS가 커질 계약도 일단 따오려는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숫자는 좋아 보이지만 회사는 안 좋아집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남는 돈은 줄고 현금 회수는 늦어지고 운영팀과 갈등은 커집니다. 즉, 인센티브가 성과를 만든 게 아니라 왜곡된 행동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제일 먼저 보셔야 하는 건 이 보상 구조가 어떤 행동을 유도하는가입니다. 보상은 숫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행동을 설계하는 장치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개인 성과와 팀 성과의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장기 조직에서 정말 많이 터집니다. 개인 성과급만 강하게 걸면 사람들은 자기 숫자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정보 공유가 줄고 협업이 약해지고 같은 회사 안에서도 서로 돕기보다 자기 것만 챙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영업팀은 계약만 따오면 성과급을 받고 운영팀은 뒤에서 그 계약을 힘들게 처리해야 하는 구조라면 조직 전체가 점점 갈라지게 됩니다. 영업은 나는 실적 냈다고 생각하고 운영은 왜 우리만 고생하냐고 느끼게 됩니다. 결국 회사는 숫자는 생기는데 분위기와 품질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팀 성과만 너무 강하게 걸어도 문제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같은 보상을 받는다고 느끼면 잘하는 사람의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는 개인과 팀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혼자 잘해서 나는 성과와 같이 움직여야 나는 성과를 구분해서 설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익 구조 없이 먼저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대표님들이 성장기에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고 성과급을 크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산해보니 회사가 남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일정 수준 넘으면 몇 %를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 매출이 할인으로 만든 매출이거나 외주비와 인건비가 많이 붙는 구조라면 실제로는 회사가 거의 남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약속은 했으니 줘야 하고 대표는 많이 벌었는데 왜 더 힘들지? 를 느끼게 됩니다. 이때부터 성과급은 동기부여 수단이 아니라 회사 수익성을 갉아먹는 고정 지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급은 절대 기분으로 정하면 안 됩니다. 회사가 얼마를 남기고 그중 얼마를 나눌 수 있는지 이익 구조를 먼저 보고 설계해야 합니다. 성과급은 매출 분배가 아니라 이익 분배의 관점으로 가야 훨씬 안전합니다. 그럼 성과급과 인센티브는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실무적으로는 4가지 원칙을 먼저 잡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회사가 진짜 원하는 결과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매출인지 마진인지 회수인지 재구매인지 생산성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그냥 열심히 하자로는 제도가 안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영업이라면 단순 매출보다 마진 있는 매출, 회수된 매출, 계약 유지율까지 같이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운영이라면 단순 처리 건수보다 납기 준수율, 오류율, 고객 만족 같은 지표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결과 지표 하나와 과정 지표를 같이 봐야 합니다. 결과 지표만 보면 왜곡이 생기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 성과급을 설계할 때
최종 계약 매출만 보지 말고 제안서 발송 수, 상담 전환율, 회수율 같은 과정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야 단기 숫자만 쫓지 않고 건강한 행동이 유지됩니다. 세 번째, 성과급은 개인과 팀을 섞어서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개인 보상으로, 협업이 필요한 영역은 팀 보상으로 가져가야 조직이 덜 틀어집니다. 그래야 잘하는 사람도 인정받고 팀도 같이 움직일 이유가 생깁니다. 네 번째, 반드시 최소 기준과 상한 구조를 둬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하면 많이 받는 구조는 처음엔 좋아 보여도 나중에는 회사가 통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익분기점을 넘었을 때만 지급한다거나 회수 완료 기준으로 일부만 인정한다거나 일정 수준 이상은 추가 검토를 거치게 한다거나 이런 장치가 있어야 회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표님들이 자주 하는 실수 5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만 기준으로 성과급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 마진과 회수는 망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도를 너무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항목이 너무 많으면 직원도 이해를 못하고 대표도 운영을 못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준을 자주 바꾸는 겁니다. 성과급은 신뢰가 중요합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설명 없이 바뀌면 오히려 동기부여가 무너집니다. 네 번째, 성과급을 급여 보전 수단처럼 쓰는 겁니다. 성과와 상관없이 사실상 고정적으로 나가면 그건 인센티브가 아니라 급여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도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다섯 번째, 성과급 지급 후 효과를 안 보는 겁니다. 제도를 만들었으면 매출이 좋아졌는지, 이익이 좋아졌는지, 회수율이 좋아졌는지, 조직 갈등은 없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제도는 만들고 끝이 아니라 운영하면서 다듬어야 합니다. 그럼 대표님은 지금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이 순서로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 회사가 지금 가장 보상하고 싶은 결과가 무엇인지 한 줄로 적습니다. 매출인지 이익인지 회수인지 생산성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한 과정 지표를 2-3개만 정합니다.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개인 보상과 팀 보상 비율을 나눕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해야 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네 번째, 회사가 감당 가능한 지급 기준을 먼저 계산합니다. 이익 구조 없이 약속하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3개월 단위로 점검할 파일럿 구조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작게 시작해서 보완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오늘의 실전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지금 바로 점검할 5가지입니다. 첫 번째, 현재 성과급 구조가 회사가 원하는 행동을 유도하고 있는가? 두 번째, 매출만 보고 마진과 회수는 놓치고 있지 않은가? 세 번째, 개인 성과와 팀 성과의 균형이 무너져 있지는 않은가? 네 번째, 회사가 감당 가능한 이익 구조 안에서 설계되어 있는가? 다섯 번째, 지급 후 실제로 조직과 숫자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고 있는가? 이 5가지를 점검하면 성과급이 왜 독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장 엔진으로 바꿀 수 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과급과 인센티브 제도는 잘 만들면 사람을 움직이고 회사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잘못 만들면 숫자를 왜곡하고 조직을 갈라놓고 회사 수익성을 깎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는 원하는 결과, 건강한 행동, 개인과 팀의 균형, 이익 구조, 사후 점검 이 5가지를 꼭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도가 독이 아니라 진짜 성장 도구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영업 조직을 만들 때 목표, 지표, 보상을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업종과 지금 회사에서 성과급을 고민하는 대상이 영업인지 운영인지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공정성인지 수익성인지 남겨주시면 그 상황에 맞춰서 설계 포인트도 예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